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19년 1회 해설 강의 이제 재료역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드립니다. 문제풀이 방향, 필요한 이론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견 제시나 건의는 댓글 적어주시고 이제 각 문제마다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문제 바로바로 찾아가서 문제 보시기 바라요.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두께 8의 강판으로 만든 안찌름, 얇은 원통. 자, 이거 딱 보면은 뭡니까? 내부 압력을 받는 용기,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바로 떠올리셔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이 전형적으로 강판에 발생하는 후프 응력은 이렇게 물어봤죠. 직접적으로 이제 시그마 1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방향 응력은 시그마 2 4t분의 PD로 계산하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25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탄성계수 2, 전단탄성계수 G, K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식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자, 요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이해해 주세요. 자, 요거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과 2번은 이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자주 사용이 되고 요 K는 3G-2, 그 다음에 2G. 요거는 이제 보기로 많이 주어지니까 요거 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단면적이 2, 길이가 4인 환봉에 축방향 하중이 있을 때 응력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응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시그마는 A분의 P다. 요거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요거 이제 단면적이 2cm 제곱으로 주어졌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환산을 해주고 요 P도 킬로뉴턴으로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 해서 5 곱하기 10의 7승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 단위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2인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1cm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인장력을 가하여 느린 후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니까 요게 이제 요거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람다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신장량 람다 A2분의 PL이다. 요거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원래 좀 전형적이지 않은 요런 형태가 아니라서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계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0.01 요게 이제 람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마찬가지로 센티미터로 이제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E 개수 그 다음에 P, L 그대로 해서 솔브 넣어 보시면은 133.3 kN 해서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솔브 기능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 들어가면은 계산기 솔브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솔브 기능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시험장 가기 전에 마스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막대가 있는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주었을 때 5점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힘과 모멘트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그마 F는 제로, 시그마 M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힘을 구할 때 시그마 F를 볼게요. 여기서 힘의 Fy 성분, Fx 성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시그마 F는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Fx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방향으로 F 이렇게 이게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Fx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F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이 왼쪽이라는 뜻이겠죠.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 방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Fy는 그냥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구해 볼게요. 자, 모멘트는 여기서 이제 반력 모멘트를 M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MA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는 모멘트도 똑같은 방향이죠. 요 방향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요 모멘트 팔의 길이. 그래서 뭐 길이가 4고 30도니까 요거 2겠죠. 그래서 2 곱하기 F 방향은 같으니까 플러스는 제로. 그러면은 MA는 마이너스 EF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F가 지금 2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이겠죠. 방향은
요 방향과 반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은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개의 이 개념이 합성이 된 거고, 부정정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양단이 고정된 부분인데, 비틀림 모멘트가 1.5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모멘트 작용점 지금 C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의 비틀림 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은 비틀림 각 문제다. 세타는 GIP분의 TL 문제다. 요거는 이제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t입니다. t. 이 t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다 때려 박는 분이 있어. t는 1.5 곱하기 10의 3승이고 l은 10, 뭐 g는 ip는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요 AC 구간, BC 구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비틀린 각이 이렇게 생기겠죠. 둘 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요 가운데 있는 각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세타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나눠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세타는 독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AB 구간 또는 이제 BC 구간, 요 구간에서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AB 구간으로 정했으니까 요 구간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눴을 때 L은 뭐 4일 거죠. 그 다음에 G, IP는 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갖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T는 뭐냐? 이 T는 뭐냐? 자, 이거는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TAB는 요 부분에 이제 비틀림 모멘트는 A 플러스 B분의 B 곱하기 전체 T다. 요게 A, B입니다.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는 4, B는 6, 요 T 1.5죠. 그래서 요 A, B 구간에 걸리는 모멘트가 900뉴턴이 됩니다. 900kN,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비틀림 각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나요? AB 구간, BC 구간 나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스무스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해 보시면 0.453 해서 답은 가장 가까운 거 1번이 나오게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 L인 단순 지지부 위를 하중 W가 이동하고 있는데 최대 구피 능력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짬뽕이 됐는데 일단 이 대학 수준에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 BMD, MBD가 아니죠. BMD의 미분방 정식을 한번 풀어서 이게 중앙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한 다음에 최대 구피 능력을 구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거의 뭐 이거는 딱 봐도 중앙에서 이렇게 나온다. 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중앙에 있을 때 요 보에 최대 모멘트를 구해야 구피 능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max를 계산해 보시면은 4분의 오메가 L입니다. 자, 계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값을 Z에 넣으시고 요 Z는 요거 가지고 단면계수로 해서 6분의 BH 제곱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나왔던 문제지만은 또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시고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같이 외워두시면은 좋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분 만에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뭐 대칭축 NN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 뭐 NN이라고 할까요? 이 2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면 2차 모멘트를 처음에 구하실 때는 요런 이제 비전형적인 요런 삼각형 뭐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야겠죠.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 하는 방법은 요 방법이 있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두 개를 빼는 게 어떨까?
이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도심, 요 빨간 거에 도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칭축 n을 통과합니까? 안 하죠.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뭘 써야 됩니까? 자,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딱 뭐 써야 되는지 바로 나오죠.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셨으면은 아, 이 문제 안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푼 게 이제 5분 걸리는 방법이고, 자, 1분처럼 푸는 방법은 뭐냐? 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모든 도형이 도심축을 지나게, 대칭축을 지나게 도심이 존재할 때 이건 1분 만에 풀릴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자른 경우에는 도심이 전부 대칭축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축 정리가 쓸 필요 없고 그냥 12분의 pH 3승 요것이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제 푸시면은 아주 스무스하죠. 그래서 여기 단위만 잘 신경 써주시면은 735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자르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바깥지름 50, 안지름 30인데 뭐 속이 빈 축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재질의 원형축, 그러니까 이건 속이 찬 축이죠. 그래서 약 몇 배의 비틀린 모멘트에 견딜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다 능력은 같다고 하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거는 이제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냥 바로 뛰어넘고 다음에 와서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처음에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너뛸 문제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먼저 비틀린 모멘트를 이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전다 능력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의 비틀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비틀린 모멘트를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전다 능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와 Z는 ZP, 극 단면 계수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이 비틀린 모멘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몇 배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요 극단면 계수가 몇 배니? 라고 묻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ZP를 몇 배인지 구하면은 이게 문제가 풀리는데 먼저 이 면적이 같다는 거 조건을 이용해서 자, 지금 동일한 단면적 있죠? 요걸 이용해서 D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속이 찬 축. 요게 이제 40c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50, 30, 40을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극단면 계수 계산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답은 1.7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극단면 계수에 요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극단면 계수는 이제 속이 빈 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2가 밑으로 자식으로 두고 엄마로 두고 요 D4승이 자식으로 갑니다. 이런 것도 잘 이해하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진변형률, 그 다음에 진응력, 공칭응력, 공칭변형률 관계식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암기 문제고요.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게 1단원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많이 까먹는데 5과목까지 전체를 빠르게 훑고 나서 계속 다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